한국 시간 기준 31일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전 세계 확진자 78만 6천 명, 미국 16만 4천 명, 그 중에서 뉴욕주 6만 7천 명, 수치만 보아도 전해지는 아비규환의 뉴욕. 최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전역의 전문 의료진들에게 요청한다. 보건 위기 상태에 놓이지 않은 지역이라면 지금 뉴욕으로 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3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뉴욕 국립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주 씨가 뉴욕 현장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현재 뉴욕의 의료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해 병원에 침대가 없어 센트럴파크에 야전병원을 임시로 설치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뉴욕 포스트에 의하면 30일 오전 뉴욕항에는 뉴욕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 대형 해군 병원선인 컴포트호가 입항하였는데 문제는 이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뉴욕항에 몰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사태의 확산으로 긴급한 이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는커녕 무슨 구경거리 있나 하며 모여드는 사람들. SNS에서는 이들에 대해 성숙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제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자는 당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난 30일 이번 사태 관련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주장을 펼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 대응 TF 기자회견에서 어느 한 기자가 미국이 검사를 대폭 늘렸지만 인구당 검사 수로는 한국 같은 나라에 미치지 못하는데 언제쯤 다른 나라와 동등해질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동등해졌다. 우리는 매우 넓은 나라를 갖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한국을 더 잘한다. 라며 기자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답변했고 한국은 매우 빽빽하다. 서울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아느냐?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아느냐? 라고 오히려 대묻고는 이렇게 스스로 답합니다. 3,800만 명이다. 우리가 가진 어떤 도시보다 더 크다. 3,8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얽혀있다. 이어서 우리는 넓은 농지가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광대한 지역을 갖고 있다. 나는 인구당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검사를 했고 우리 검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낫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언제부터 3,8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었을까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는 973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800만 명과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 자신의 주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좀 많이 과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드넓은 땅 이야기를 거듭 언급하며 인구 밀도가 한국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인구당 검사 수의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고 미국의 검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근거 없이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17개국에서 한국의 우수한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그 미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였고 한국에서는 수출 고려 대상 우선 순위에 미국을 올려놓은 것이죠. 미국이 이번 사태에 어느 정도 잘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는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현지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한편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한국 내에서는 이번 사태 조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 국민 위험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지난 조사 결과에 비해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의 증가폭이 11.5%포인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1차 조사 때 46.4%, 2차 때 39.9%, 그리고 이번 3차 때 30.7%로 크게 떨어졌는데 분명히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네요.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시 한국의 대응 수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 80.5%가 다른 나라보다 잘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비교 대상 국가로는 중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긍정적인 요소로는 진단검사의 빠른 속도와 혁신성,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있었고 반면 부정적인 요소로는 입국 제한 범위 등 초기 방역 미흡이 46.2%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아직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은 그 어떠한 나라보다 이번 사태에 신속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통계 자료가 말해주듯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겉으로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말이죠. 한편 이번 사태
한국식 모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스웨덴입니다. 2019년 기준 인구 1030만 명의 스웨덴에서는 현재 402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단 16명만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가 TV 연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아프거나 7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성인은 성인답게 행동해야 한다. 이번 위기에 아무도 혼자는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 막중한 책임을 진다. 라고 말하며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 비상조치를 중단하다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스웨덴은 남들과는 다른 대응 방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에서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확산을 막기는 어려우니 봉쇄 조치 없이 일정 수준의 확산을 허용하여 집단적으로 면역 체계를 기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신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여 알아서 잘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스웨덴 여론조사기관 노부스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의 이번 방침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봉쇄 정책이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해 일단 경제적으로 개개인에 주는 타격이 적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영국,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 역시 스웨덴과 같이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기르는 대응 방안을 잠시 검토한 적은 있지만 관련 학자들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의료 시스템 붕괴의 우려를 경고하여 접었다고 합니다. 어느 방법이 무조건 옳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자신들을 겨냥한 공격 역량을 키운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평화헌법 상전수 방위 원칙을 깨려 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고노 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 데라고 말했다. 그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덧붙였다. 고노 타로 방위상이 적기지 공격 능력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8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일본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사일 발사 전 단계에서 적의 발사대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 상자위 범위에 포함된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방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 배치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보완 대책으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인식을 토대로 자민당 국방부회 등에서 제안이 나왔다며 정부도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공격이 행해질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밝힌 뒤부터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가 전수방위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도 2003년 방위청 장관 시절 국회 답변에서 미사일에 연료 주입을 시작하는 등 일본을 공격할 의사 표명이나 준비 행위가 있는 경우 적국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일본 정부 인사들이 띄우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이란 상대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을 시사하며 탄도미사일 발사에 착수했을 경우 일본이 사전에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분으로 F-35E 전투기 합동 타격 미사일, 이지스-3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확보해 선제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세방어 전략을 짜면 이는 평화헌법 상전수 방위 원칙에 위배된다.武력 행사를 금지하며 상대방에게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자위용 방위력 행사만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지난달 20일 니혼 게이제이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자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찬반은 각각 48%와 47%로 비슷했다. 남북한도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부정적이다. 우리 국방부는 6일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고노타로 방위상 발언에 대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한 전수방위 기본 개념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역시 무분별한 군국화 책동이라며 일본을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4일 논평에서 각종 전쟁 법규의 조작을 통해 교전권, 참전권을 암묵리에 확보하고 옹군 한계전쟁을 치를 만한 전투력까지 보유한 일본의 선제 타격 능력에 합법화는 재침 준비의 최종 완성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을 지속할 경우 남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에 반발하며 무력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왜 중국 아닌 방위비더를 먼저 말했나? 최근 독일 내 미군 일부 철수를 발표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 시 최우선 과제로 방위비 더 받기를 꺼내 눈길을 끈다. 한국과도 이 문제로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에 여론조사에서는 상대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추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최우선 과제로 경제 발전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을 들었다. 자신과 관련해 빠질 수 없는 중국 얘기는 뒤였다. 그는 벗겨먹고 있다는 표현을 쓰며 동맹국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독일 같은 부자 나라를 지켜주면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국은 주동미군 3분의 1 수준인 1만 2천명가량을 타국 이동 또는 철수시키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사는 나라를 미국의 세금으로 지켜주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 국가안보 문제이지만 경제 문제로 해석을 한 셈이다. 원하는 액수는 총 수십조 원이다. 이 대상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돼 지난 2016년 대선 때에도 그는 독일, 한국, 일본 등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